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수목 아이디를 쓰는 친구가 횡령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횡령 관련된 거 16년 7급 국가직에 나온 문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갑이 매수 의뢰와 함께 입금 받아서 다른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임의로 소비를 했습니다. 우리 매수 의뢰를 받은 돈이죠. 우리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돈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섞여 버렸어요. 용도가 특정된 돈이라고도 돈이 다른 거하고 섞여버리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용도 특정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횡령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갑이 위 가처분에 대항해서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소송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경비로 지급했네요.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했으면 이게 과연 법인 돈으로 써도 되느냐의 문제죠. 이건 이제 우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 횡령의 고의 뭐 이거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 가처분이 되면 회사 업무 자체가 수행이 안 되죠. 이건 회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횡령죄가 안 된다. 만약에 개인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썼다고 하면 그건 횡령죄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개인 소송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가 안 되고요. 자, 요것 때문에 아마 이제 친구가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채무자 갑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동산 양도담보네요. 자, 동산 양도담보에서요, 채무자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자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급합니다. 근데 점유계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유계정이면 물건을 여전히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양도담보로 제공했으면 B한테 넘겨야 되는데 점유를 개정, 다시 고쳐서 다시 채무자가 갖고 있게 하는 거,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누가 소유자죠?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대내적 관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봅니다. 그럼 채무자를 대내적으로 소유자로 보게 되면요, 채무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이건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하나 검토할 수 있고요. 채권자는 혹시 이 물건을 갖고 있었다면, if 이 채권자가 이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남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배임죄를 검토하고 채권자는 횡령죄를 검토하면 됩니다. 자, 채권자는 횡령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남의 물건을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만, 변제기 후는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횡령죄가 안 되죠. 그래서 채권자는 변제기 전인지 변제기 후인지만 잘 찾으시면 돼요. 변제기 전에는 아직 변제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면 안 되는데 처분했으니까 이건 횡령죄가 되고요. 변제기 후에는 담보권 실행이죠. 원래 담보권을 갖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담보권 실행에 해당돼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횡령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채무자가 문제인데,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를 위해서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보관을 있어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데다 처분해버리면 이거는 배임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우리 배임죄가 되려면 배임죄는 요건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타사이자 베이스에서 타인의 사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이득을 받고 손해를 줬을 때, 이게 이제 배임죄인데, 이 타인의 사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사무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것만 사무로 인정해 준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판례 입장에서 본질적이고 전형적이야지 부수적인 거 여기 사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담보 제공은 부수적인 걸로 보자. 왜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죠. 자, A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요. 돈을 갚는 게 주 업무입니다. 이 돈을 갚는 게 주 업무고요. 요거는 뭡니까? 이 돈을 못 갚을 걸 대비해서 후보잖아, 후보. 돈을 혹시 못 갚으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본질적인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갚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안 갚으면 몰라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돈을 안 갚았다. 이건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는 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죠? 여기에 걸리죠, 여기.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돈을 갚는 건 혼자 갚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업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갚은 건 나의 업무를 안 한 것이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사무가 되려면 같이 하거나 대신하는 업무만 타인의 사무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하는 거 위임받은 거, 이렇게 회사에서 위임받거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것은 등기 이전 업무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만 되는데 돈을 갚는 거는요 송금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돈을 갚는 건 본전은 되지만 갓대가 안 돼요.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돈 안 갚아도 배임이 안 되고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본전이 아예 아니에요. 주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자는 그래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른 데에 처분했다고 해도 채무자는 이제 배임죄 안 됩니다. 횡령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별개 의견에서 횡령죄가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건 별개 의견이고요. 이 별개 의견은 이 횡령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횡령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의견의 논거는 이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횡령을 주장했던 건데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별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다수 의견은 배임죄 안 된다. 횡령은 당연히 안 된다. 왜? 채무자가 소유자다. 소유자인데 횡령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횡령죄 되지 않는다. 요거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본전이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채권자는 타인 소유 물건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전에 했으면 이건 횡령죄가 되겠죠. 근데 변제기 후라면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는 이제 아무 죄도 안 됩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동사는요. 부동산도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몇 개 판례가 지금 아까 애매한 판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담보물과 관련해서는 채무자는 죄가 안 된다고 보시고 채권자가 이제 죄가 될 수 있는데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동산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되고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다만 혹시 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요 부동산은 횡령죄가 안 돼요. 여기 좀 주의하실 게 만약에 이제 이 채권자가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 이 부동산이라고 해버리면 횡령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배임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타인 소유 물건인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건데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횡령죄가 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서 처분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이게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요 등기는 이전이 됩니다. 일단은 가등기 형태로 이전이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아예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등기로 하든 이전 등기로 하든요. 우리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을 못 합니다. 처분을 못 하다 보니까 처분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안 돼요. 횡령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 돼요. 어쨌든 동산에서는 채무자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채권자는 변제기 전에 한해서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병이 병원을 대신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서 보관적 임의로 소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되는지 문제죠. 불법 원인급여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 대본의 판례인데, 자, 이건 의약품을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사실 이거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원래 리베이트는 불법 원인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례에서는 이거를 리베이트로 보는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처리했어요. 자, 물론 뭐 리베이트도 기부금처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거는 왜 기부금 명목으로 됐냐면요. 이 병원이 이 재단법인이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었고 이 약국장도 수녀였어요. 그래서 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판례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걸 기부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단체 운영하는 병원이고 종교단체 운영하는 병원에다가 기부금 내는 거 이걸 불법 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오히려 돼버리죠. 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병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보관하는 것이 돼버리고요. 보관하는 것이 되면 병원에 돌려줘야 되는 문제죠. 안 돌려줬으면 이거는 횡령죄가 돼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라면은 오히려 횡령죄가 안 되는데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함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특정성 상실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되고요. 요거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됐는데 요거는 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 점유계정이 된 어쨌든 이 양도담보 자체가 소유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가 소유자가 인정이 돼요.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 물건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배임죄도 안 되죠. 배임죄도. 왜냐하면 담보물을 보관하는 의무도 우리 대법원이 타인의 사무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원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을 대신 약품을 팔고 의약품 제공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게 일반 병원 같으면 리베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 원인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이 병원 자체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해서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란 것이 돼버리고 그럼 정상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돈을 보관 중 소비했으면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4번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